1938년생 일본 식민지 시절 평양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 8.15,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파란을 겪으면서 질곡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아픈 가슴을 달리게 해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현미라는 이름의 85세의 여인, 김명선이라는 본명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나 잘 알려진 가수 현미가 4월 4일 오전 9시 37분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엊그제까지 TV에 출연하고 건강을 과시했던 그녀였기 때문인지 용산경찰서에서는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간호가 전쟁 속에서 1962년 반환기로 데뷔한 현미의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등 한치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그녀의 노래는 아직도 귀에 쟁쟁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그대로 조명이나 하듯이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상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납득이 가지는 않겠죠. 1938년 그녀가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 땅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갖고도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왔었던 시절이었죠. 그녀가 7살 되던 해 평양에 있는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아침 등교 때면 학교 내에 세워진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신사에 90도 가까이 허리굽혀 절을 해야 등교가 가능했던 시절이었죠. 그녀는 8.15의 기쁨을 처음 느껴보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 1학년의 해방을 맞이하자 난데없는 러시아 군인들이 평양 시내를 행진하는 광경도 보았고, 그래서 어리둥절했었죠. 그럭저럭 국민학교에서 우리 글을 배우다가 13살 국민학교를 겨우 마치는 해에 민족의 비극 6.25 사변이 터집니다. 어린 김명선이라는 이름의 현미는 그녀의 고향인 평양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뒤에 두고 일사후퇴시 피난민 신세가 됩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시 그녀의 파란만장한 6.25 당시 피난민 시절을 TV에서 이렇게 해오가고 있습니다. 내가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대구까지 2달 동안을 걸어서 피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중공군이 쳐들어왔다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한밤중에 자다 말고 그 당시 양말도 없었던 시절 버선도 못 신고 대동강에 도착을 했었죠. 그때 피난 가려는 평양시민이 어찌나 많았던지 대동강가에 도착해보니 다리는 폭격으로 이미 끊겼고 아비규환이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어디서 매생이가 가득 잔뜩 붙은 고깃배를 돈을 주고 빌려왔는데요. 그걸 우리 가족들이 타려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미리 타기도 전에 다른 피난민들이 먼저 타려고 아우성 치는 바람에 한버티면 물에 빠질 뻔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배를 타고 중화까지 도착해보니 남쪽으로 갈 기차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이 더 올라탈 수가 조차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참에 기차가 떠나면서 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걷기 시작했는데요. 도중에 인민군 패잔병들이 반동문자들이라면서 총구를 겨누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고, 구사일생으로 2달 만에 대구까지 무사히 피난 갈 수가 있었죠. 그렇게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녀가 대구까지 도착되어서야 어린 나이에 5째와 6째 여동생을 잠시 할머니 집에 맡기고 내려온 자신이 후회되었다고 1998년 TV에서 후회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이 맺혔었는지 중국 한 호텔 객실에서 48년 만에 두 혈육을 비밀리에 만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가움보다도 두 동생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지요. 현미 형제는 모두 그냥 이남 이녀로 일사후퇴시 한꺼번에 움직이지 어려워서 5째와 6째 여동생을 잠시 할머니에게 맡기고 피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다던 그녀는 사나 흐리면 될 줄 알았던 그녀의 헤어짐은 당시 강산이 5번이나 바뀌도록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때 헤어졌던 6살짜리 동생들은 만나보고 보니 돋보기를 써야 할 할머니가 돼 있었고, 그 여동생들도 보고 싶었던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25 당시 통일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의하면
1988년 이산 가족 만나기를 원했던 월남 피난 가족의 등록수를 보면은 13만 3천 명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을 보면 그 가족들 전체를 보면 엄청난 이산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날 한 방송국에서 출연했던 현미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피난민 시절 얘기를 이렇게 수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미 8군 부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음악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 무용수로 무대에 섰었으나 어느 날 노래를 부를 가수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대신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히트가 되어서 단숨에 유명 가수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저음 소리는 미군들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그녀의 저음 허스키 노래를 듣고 있던 밴드마스터 작곡가 이봉조가 그녀의 노래를 듣고 찬양하면서 그녀의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훌륭한 밴드마스터에다가 천재적 작곡가였던 이봉조는 이때부터 현미의 노래 실력을 인정을 해서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는 밤한기를 부르게 해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현미의 히트곡은 밤한기,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등 당시 한국 가요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재즈풍 창법을 가미 그녀의 창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녀는 그때까지도 생계를 위해서 8군 무대에 출연하느라고 나중에는 가호적 제도가 생기기는 했지만은 호적도 없이 눈꽃 뜰 새도 없이 가수 생활을 하던 중 그녀에게 많은 히트곡을 준 작곡가 이봉조가 이미 두 딸의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23살 나이에 이봉조와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23살의 처녀가 사랑에 빠져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식을 치르자고 현미가 보챘지만은 결혼식 날짜를 계속 미루는 것이 이상한 감을 느껴 현미는 나중에 이봉조의 본부인이 찾아와서 말하는 바람에 사랑도 사랑이지만 현실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해왔음을 과거 그녀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당시를 회상하면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안긴 적도 있었죠. 여하튼 생계를 위해서 미 8군 무대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던 현미는 1962년 이봉조의 도움으로 밤한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몽땅 내 사람 등 숱한 히트곡을 남깁니다. 어쨌든 현미와 이봉조는 이런 히트곡을 계속 남기며 사랑에 빠져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다시 올립니다. 이때부터 현미는 아들 2명까지 낳으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 1987년 여름 향년 56세 나이로 남편 이봉조가 사망하자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평양 시절 2남 6녀 중 셋째 딸인 현미가 노사연, 이무송, 한상진 등 모두 가수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TV 시청자들도 뒤늦게 놀라기도 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랑했던 남편 이봉조가 저세상으로 가고 혼자 남아 살아야 했던 그녀는 다행히 언니 동생들과 같이 있어 주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새롭게 대가족으로 모여 살게 되었지만 호사다마라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데다가 이를 간호하던 언니 등이 고생하는 도중 치매로 어머니조차 저세상으로 가자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기를 치고 도망치는 데다가 빈지털이범까지 들어서서 가지고 있던 폐물까지 모두 도둑을 맞아서 빈지털이가 된 적이 있었죠.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20억짜리 사기 사건을 공개하기도 했고 그녀는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매우 인상적이었죠.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나는 그걸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도 건강이 있어야 하면은 나는 이때부터 속상할 때만 되면 노래로서 그것을 날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과연 그녀는 그 후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부 이천동 한 아파트를 다시 장만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현미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녀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은 어맹란이라는
그녀를 위해서 어명란이었었죠. 그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줬기 때문이었죠. 한때 당대의 최고 가수였던 한명숙과도 라이벌이었던 현미가 60년째 대표적 여가수로 최근까지도 활발했던 1938년부터 1945년 1950년 6.25 격변기를 주름 잡으면서 밤한개 떠났다는 말없이 등 비슷한 노래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북돋아 주었던 한 인물이 저 세상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